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추석 또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참 이게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이에요.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제 턱 밑에까지 왔는데 뭐 한가하게 자기는 태연한 척 오히려 이제 추석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다. 끝이 없는 무더위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쳤다. 힘들고 지치기 쉬운 나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힘내시고 평온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라. 그리고 이제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폭염은 가을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아마 폭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도 폭염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듯이 지금 수사 이제 칼날이 막 와도 자기는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속마음은 이제 불편하겠죠. 속마음은 이게 불안하죠. 근데 겉으로는 태연하게 추석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의료 개혁하려다가 못해놨고 의료 대란, 사도 난말하듯이 의료 대란,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이 힘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문다의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종합해 보니까요. 수사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문다의 소환하고 김정숙, 문재인밖에 없으니까. 현재까지 수사는 이제 거의 루비콘 강을 다 건넌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수사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피의자는 4명입니다. 피의자는 4명. 그리고 이제 참고인은요, 제가 이제 확인한 참고인만 최소 12명입니다. 근데 이 참고인 중에 상당수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참고인만 최소 12명 이상이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은요, 압수수색은 이제 제가 언론 보도나 통해서 이제 정리를 쭉 해보니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최소 15군데 이상 압수수색이 됐다. 15군데 이상. 그러니까 수사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참고인은요, 이번에 신우석 씨라고요. 옛날에 친연척 관리하던 팀장 있잖아요. 청와대 조국이 밑에서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 지금은 이제 조국이 밑에 조국당의 사무부총장 하고 있는 신우석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공판 전에, 문재인에 대해서 공판하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정인신문 했잖아요. 그때 피고인들한테 다 참여권을 보장해 주되잖아. 참여권.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한 피고인을 보니까 현재까지 4명입니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문재인. 그 다음에 이상직. 그리고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조현옥. 피의자 전환됐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스타제 취업해 줬으니까 타이스타제 박석호. 현재까지는 이제 4명이 피의자.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해준 거예요. 당신들도 재판에 참여해야 그지. 그때 이상직이만 이제 참여했죠. 이상직은 이제 전주교도소에 있으니까 영상으로 참여했고 나머지는 불참한 거예요. 그때 신우석 씨는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묵비권을. 피의자가 4명인데 앞으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저는 김정숙, 그 다음에 문다혜, 서창호, 그리고 이제 친인척 관리했던 신우석,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국, 임종석, 이런 자들에게 충분히 피의자로 저는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4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을 봤더니요. 이제까지 이제 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거물급들만 제가 확인한 금액이 그 최소 12명이 넘어요. 제가 한번 이름으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참고인 중요한 분들만. 첫째는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 묵비권 참고인 왔죠. 조국 피해자 빼고요. 조국. 그 다음에 그 임종석 이자들이 묵비권 했죠. 임종석. 그 다음에 그 주영훈 경호처장이 있습니다. 주영훈 경호처장. 그 다음에 그 유송아라고 있잖아. 춘추관장 돈도 많이 보내줬잖아. 유송아라고. 춘추관장하고 이제 제2부속실에 있었죠. 제2부속실. 양인혜사하고 이제 유송아가 돈 보내줬다 했잖아. 유송아도 조사했습니다. 유송아 4명. 그 다음에 그 김종호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공직기강도 민정실에 있으니까 같이 일하죠.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 조사했습니다. 5. 그 다음에 백은우 다 끼죠. 송철호 건할 때도 백은우는 민정비서관이니까 당연히 그 친인척도 있고 있으니까 조국 사이에 백은우 민정비서관 6. 그 다음에 그 홍종학이라고 옛날에 임명될 때 논란 많았잖아요. 중기부니까 이게 다 중진공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7. 그리고 이제 그 차관 중기부 차관 같이 했으니까 최수규 중기부 차관입니다. 이자도 조사입니다. 8. 그 다음에 그 신우석이 이자는 피의자로 전환되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때 그 행정관 신우석이 9. 그 다음에 또 행정관 중에 토리게임즈에 취업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스트에서 취업은 신우석이고 그 전에 토리게임즈에 취업을 시키는 고모 행정관이 있습니다. 민주실의 행정관 또 다른 행정관 고모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번째 토리게임즈 대표가 있어요. 정모씨입니다. 토리게임즈의 명의상 대표 정모씨. 실제 토리게임즈는 이제 그 K런 벤처스 하고 이제 그 한 회사다, 한 몸이다. 김진호, 그런데 김앤이다. 제가 토리게임즈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 벤처 투자가 K런 벤처스에 280억 투자한. 근데 이거 K런 벤처스가 토리게임즈인데 그 사장도 조사했습니다. 11명. 그 다음에 그 태국의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이자도 그 소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 계산해 보니까 현재까지 한 12명 최소 제가 확인한 것만 이런 자들이 참고인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늘지 과연 이게 문다희 서창호 김정숙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가장 문제죠. 현재 이 정도면 이게 수사가 막 장차관이나 엄청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어디를 했냐? 와, 이것도 제가 확인한 것만 15군데가 넘습니다. 수사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압수수색은 어떻게 했느냐?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요. 압수수색은 이제 원래는 작년 9월에 이창수 검사장이 이제 오면서 지금 중앙지검의 검사장 있잖아요. 이창수. 이분이 작년 2023년 작년 9월부터 압수수색이 이제 본격화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창수가 어디를 했냐? 6군데를 한 거예요. 6군데를 제일 먼저 한 게 중요하잖아. 첫째가 이제 중진공은 당해야죠.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니까 이상직이 중진공. 그 다음에 아까 중소벤처기업부 있잖아. 그 기업부에서 중진공 임명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압수한 거예요. 행정부서를.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있잖아.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 됐으니까 인사혁신처 당연히 해야죠. 3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이창수가 처음 압수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4번째 한국벤처투자를 압수하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최초의 압수수색입니다. 한국벤처투자. 제가 누누이 어제 토리게임즈 할 때도
이야기했죠. 한국벤처투자가 주영철 사장 때의 경제보좌관으로 문재인하고 한국벤처투자가 K런벤처스에 280억을 투자했다. 근데 K런벤처스가 토리게임즈하고 사장 같다. 한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벤처투자는 중진공에서 100% 출자한 벤처투자 회사다.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최초로 압수수색인 게 한국벤처투자다. 그러면 이게 토리게임즈 의혹이 바로 논단 말이에요. K런벤처스하고. 그리고 그때 이상재희가 중진공 이사장 할 때 벤처투자니까 중요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여기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리게임즈 원래 있던 회사하고 두 군데 더. 그래서 처음에 이창수가 6군데를 압수했는데 한국벤처투자와 토리게임즈가 있던 건물,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중진공,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부처 이런 게 6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더 많이 됩니다. 압수수색이. 올해 1월 달에 본격 압수수색되면서 서창호인데 양산에 집 있잖아요. 자기 집이 모유탕 한다 그러죠. 서창호 같이 양산 살아요. 이혼한 것 같은데 별의별 말이 있는데 위장이 오면 진짜 이혼은 맞는 것 같아요. 문다인 남자친구 찰스 장인지 뭔지 계속 이야기 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경남 양산의 서창호 집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합니다. 1월 달에 들어가지고 압수수색이 대통령 기록관하고요. 그 다음에 서창호 집이 압수수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월 달로 옵니다. 올해 5월 달에 오면 조현옥 인사수석 집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남의 신우석이라고 했죠. 제가 사무총장 신우석 청와대 행정관이죠. 조현옥 피해자로 가면서 조현옥 집과 그 다음에 신우석이 집이 압수수색이 5월 달에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 작년에 6개, 올해 1월 달에 2, 현재 4개, 6개. 그럼 이게 금에도 10군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게 10군데. 10군데죠.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8월 말에 옵니다. 바로 이제 최근이죠. 8월 말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바로 이제 문다의 종로구 집이 있어요. 문다의가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문다의 집과 그 다음에 문다의 전시 기획사와 그 다음에 제주도의 한림업의 별장 있잖아요. 문재희가 송기인 이름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찾아오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명의신탁이.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가 200만 원이거든. 평당 111평이니까 딱이 그 다음에 건물값에서 공시가로 3억 8천을 준 것도 아니야. 그 돈이 지껏 찾아오는데 왜 돈을 줘? 주는 걸로 이게 꿈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사받을지 몰라서 이게 안 꿈있겠지 뭐. 근데 이게 3억 8천에 산 것처럼 문재희가 찾아와야 되는데 지거니까 신부가 별장을 가죠. 거기 문다희가 살았다 했잖아요. 제가 주민들 다 제가 처음 취재해서 시가하고 이게 누가 사는지 다 방송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별장은. 그러니까 문재희가 찾아와가 문다희 주려면 또 이게 정여세가 5억이 나오는 거예요. 5억이 10억씩이면. 그러니까 이제 또 문재희가 찾아올 수도 없지. 실명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이제 꾸미는 거죠. 문다희가 사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 별장까지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 군데로 또 이게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보니까 15개예요. 15개야. 현재까지. 크게 보면 작년 9월에 압수수색이 많이 됐어요. 6군데.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이제 서창호 집들,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이제 조현옥이나 신우석이 집이나 여러 군데 압수수색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8월 달에 문다의 3군데가 또 압수수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 15개라는데 제가 2군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13개는 알아요. 근데 15군데를 합니다. 그건 취재한 거예요. 15군데인데 13군데는 저에게 말씀드린 장소를 제가 찾아냈는데, 뭐 저라고 이게 제가 기자들도 못 찾는 걸 아무리 취재해도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 15군데라고 제가 취재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13개는 제가 알아낸 겁니다. 다. 근데 이거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이제 남아있는 압수수색은 어디다? 바로 이게 그 문재인의 집이죠. 김정숙하고 문재인이 살고 있는. 야, 거기 압수수색할 때 뭐 장소만 허락해주면 장롱도 한번 뒤져가지고 샤넬 옷도 한번 찾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판사가 엄하게 다 단속을 합니다. 어디 압수수색해라. 장롱까지 압수수색하면 뭐 엄청나겠죠. 그 공식선에 입은 옷 178번인가 옷, 그 다음에 그 보석 있잖아. 어마어마하죠. 장신구 보석. 그 다음에 그 샤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참 이게 그 문재인 그 집을 이제 그거 하나 압수수색이 남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압수수색 보면서 의미 있는 거는 한국벤처투자와 토리게임즈, 이걸 이게 제일 먼저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제가 그 의혹을 철저히 지금 검찰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방송이 제가 유튜브 하다 보면 TV보다 뭐 종편보다는 한참 앞서가고요. 제가 최초로 다른 유튜브보다 앞서가는 걸 많이 했고, 다른 유튜브도 제 거 보고 또 방송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별장이나. 제가 제일 먼저 그 의혹은 저게 했는데, 조금 이게 그 토리게임즈 의혹이 제가 계속 몇 번 방송한 거는 검찰이 제일 먼저 압수수색한다고, 그 의혹이 너무나 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캐맥이 또 엄청난 게, 그거는 280억, 그것도 과기부에서 200 준 것도 있잖아요.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잡으려면 이게 소 잡는 칼로 제대로 이게 잡아내야 되잖아요. 물론 뇌물 뭐 2억 2,300이나 또 이게 돈 관계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건 아니지만 뇌물이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엄청난 큰 게 있다. 왜 이창수 지검장은 한국벤처투자 토리게임즈부터 9월달에 압수수색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확신을 얻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요 아마 근데 그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가 이재명하고 방탄동맹을 맺어서 수사에 불응하자, 아마 이게 나갈 때 성명서 하나 내고 묵비권을 끝내고 오자, 아마 이게 사실상 불응이죠.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저는 뭐 묵비권은 분명한데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거고, 현금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현금 5천이 뭐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냐고 현금이 간 게 뭐라고 해명할 겁니까? 해명이 불가능하지. 김정숙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묵비권 하지. 진짜 정당하면 하겠습니까? 아마 이게 그런데 뭐 제가 말한 이런 게 최소 15군데, 참고인 최소 12명 이상, 얼마나 수사가 자료가 많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뭐 진술만 가지고 수사합니까? 아니 말만 가지고 수사할 것 같으면 그 누가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물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다. 아마 엄청난 게 있고, 실제 그 문재인이가 아마 그렇게 대응하더라도 저는 기소나 구속영장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추석을 맞이해서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이제까지 쭉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들, 그 다음에 그 누굴 조사했는지 종합적으로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바로 추석 직후에 소환부터 또 철저하게 그 취재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